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항상 MTN 이항영 전문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날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내려주시죠. 네, 그 3대 지수가 결론적으로 보면 혼조권에 끝났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도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빅테크들이 시장에 다시 한번 전면에 부상하면서 나스닥은 사상최고가로 가면서 금년 들어서 47번째 사상최고가를 갔습니다. 미국 시장이 주말에 약간 혼조권을 전체적으로 보인 것은 역시 코로나19가 지금 유럽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거 아마 지상파 뉴스에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오스트리아가 이제 다시 한번 락다운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독일 이런 쪽에서도 그런 거 다시 한번 고려한다 얘기하고 크로아티아 이런 데서 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소요 사태 데모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죠. 다시 한번 봉쇄 조치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모습, 그러다 보니 이제 여행에 대한 걱정, 이러다 보면 유가가 좀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주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섹터가 섹터 11개 중에서는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4% 가까이 떨어졌고요. 기술주와 임의소비재, 유틸리티만이 좀 반등하는데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네. 유가 보여드리면 유가가 이렇게 크게 흘러 내려가는 모습. 그러면서 얼마 전에 84달러, 5달러 가던 거가 불과 얼마 전 같죠. 근데 지금 보면 유가가 지금 75달러 수준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는 어떤지를 한번 보여주는 그림만 하나 보여드려야겠는데요. 이 그림은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의 코로나19의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되겠습니다. 크게 봐서 빨간색으로 오른쪽에서 쭉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오스트리아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영국, 독일 같은 데가 많이 드러나갔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까지는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망자 수가 되겠는데요. 사망자 수는 러시아가 제일 많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숫자가 아니라 10만 명당 몇 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가 딱 되는 진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몇만 명, 몇십만 명 하는 건 우리 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단위가 기준이 같은 것들랑 마셔야 되겠고요. 지금 전체 인구당 가장 많이 사망자 수가 나는 것은 러시아랑 오스트리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독일 그리고 영국 정도의 순위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주간 단위를 보면 나스닥과 S&P 500이 전전주 대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다우만 주간 단위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채 지난 한 주간을 마감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특히나 유럽 지역 내에서 코로나 확진 건수가 최근 들어서 다시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락다운에 대한 어떤 소식들도 들려오다 보니까 증시에도 충격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여행 관련주들 또 여행 관련주들이 타격을 입다 보니까 어떤 유가가 하락을 하고 에너지 관련주들 역시도 타격을 입었거든요. 주요 종목들 흐름 하나씩 체크해 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에너지 관련 주식이 하락폭이 컸습니다. 엑슨모빌이 4.6%가 지난 금요일 하락했습니다. 항공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대표적으로 2.8%가 상대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부킹홀딩스 같은 것도 1.5%가 계속해서 흘러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보잉 같은 경우가 그 전날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또 다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런 것들이 항공주의 전체적인 움직임에 어떤 일맥상통하는 모습이 되겠고 이거는 뿐만 아니라 항공주뿐만 아니라 크루즈 관련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 하락세에서 면치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이 위드 코로나 진입하면서 우리가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종목들인데 네. 다시 코로나19 확진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좋은 흐름을 전반적으로 연출하고 있다는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반면에 이날장에서 빅테크 종목들은 일제히 강했습니다. 빅테크 주식들도 하나씩 체크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시간에 저희가 방송 드릴 때 그날 아마 가장 한 뉴스는 애플이 아니었습니까?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 애플이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차를 2025년까지 출시할 예정이다. 물론 애플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노코멘트를 일관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1.7%였고요. 거래 일수로 보면 6일째 지금 상승하는 기염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54% 올라갔는데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상 최고가는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연일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알파벳은 종가로 보면 0.6% 떨어졌는데요. 이틀 연속 3,000포인트를 넘나들어 3,000달러를 넘나들었습니다. 장중에 3,019달러까지 가면서 장중 기준으로 또 한번 사상 최고가를 갔지만 결국은 3,000달러를 유지한 채 마감되지는 못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마존도 당일날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의 기록은 장중 기준으로 보면 6달러 차이로 못 갔습니다. 5, 6달러의 차이로 갔지만 결국은 약간 되돌림이 되면서 0.5% 정도 하락세로 마감됐고요. 최근 들어서 메타 플랫폼이죠. 페이스북에 대한 관심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소위 그 청소년들의 소위 중독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 회사에서 숨겼다는 얘기 뭐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메타 플랫폼이 여하튼 2%가 지난 금요일에도 반등했고요. 여러 번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업입니다. 물론 미국과 그리고 캐나다에 동시 상장돼 있는 기업이지만 캐나다에선 시가총액 1위를 자랑하는 기업이 쇼피파이인데요. 0.5%가 또 올라가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겠고요. 아마 개인 투자가분들 한국에서 올해 가장 재미 본 주식은 누가 뭐라도 엔비디아일 텐데요. 엔비디아의 지금 상승세를 막을 수가 없죠. 4%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 전날 8%가 올라갔었는데요. 4%가 또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씩 리뷰했던 종목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시피 최근에 미국장에서 엄청나게 종목별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잘 가는 거는 끝도 없이 잘 가는데 내가 산 건 또 안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금 관심을 돌릴 법한 투자 대안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뭐 늘 그렇지만 그 소위 S&P 500을 쫓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25% 정도 S&P 500이 올라갔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도 투자가들의 대체적인 서베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수보다 올해 수익을 내지 못한 분이 거의 뭐 80% 정도 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일부 주식 그리고 일부 종목군만의 강세가 시장에 도드라지고 있겠고요. 또 그런 것조차도 상당히 순환을 빨리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S&P 500 중에서 단연코 올해 종목별로 다른 것이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에너지 주식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IT 주식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한 주가 없으면 다른 분들과의 차익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늘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개인 투자가분들,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ETF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코너 그리고 저희가 월가우즈에서도 ETF를 자주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청자분들의 어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여러분들의 시각과 그렇게 어긋나지 않은 ETF 3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그 애플 같은 거요. 애플이건 애플,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이런 주식은 누구나 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엔비디아에 약간 모르시는 분 계시면 보통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이런 주식들이 다 아는데 없으면 이제 속상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포모란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그리고 그런 올라간 주식을 사기에 한 주식, 두 주식 사기가 쉽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메가캡 브로스 ETF, MGK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큰 주식이기 때문에 메가캡이거든요. 라지캡, 대형주보다 더 큰 한국말로 굳이 보면 초대형 성장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120개 정도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 다 아는 브랜드들입니다. 여기 기업들 이름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그 특정 주식, 엔비디아를 하나 갖고 가거나 테슬라 하나 갖고 가는 건 안 되지만 대부분의 여기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포모를 느끼지 않은 포모라는 거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없어서 짜증나는, 없어서 두려운 거거든요. Fear of missing out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래서 이게 따돌림 당당한다는 그런 표현에서 나온 건데 여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그렇게 촉상하지 않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저는 MGK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은 여전히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게 맞는데 S&P 500 중에서도 이제 많은 사회적 이슈, 특히 젊으신 분들 보면 이제 공해, 특히 어제 그저께 주말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환경오염 이런 거 많이 거의 안개가 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바깥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상당히 저희 집이 높여서 사는데 아래가 안 보일 정도로. 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진 세대이면 분명합니다, 요즘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S&P 500 중에서 소위 그 ESG 운동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에 좀 어울리는 것들이죠. 한때는 이제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확인해 보니 그 쉐브론, 엑슨모빌 이런 것들도 ESG 무브먼트에 상당히 동참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걸 홈페이지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튼 그런 것을 스크리닝을 한 번 한 것에 대표적인 ETF가 S&P 500에서 그 좀 맞지 않는 걸 출연한 것이 ESGU입니다. 그래서 한 300여 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S&P 500보다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은 분들의 그 투자 철학 이게 좀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드렸고요. 사실 이게 다 작년에 초보자 투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다 보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걱정되고 주식하면 포트폴리오도 해야 된다 얘기 들으시고요. 특히 채권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한국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많은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전 세계 주식시장, 채권 시장을 단번에 한 번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제 펀드 오브 펀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펀드만 갖고 만드는 펀드인데 이거는 ETF만 갖고 ETF로 만든 거가 있습니다. 그게 몇 개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AOA라고 있습니다. AOA는 크게 봐서는 주식이 한 80% 들어가고요. 채권이 한 20%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 한 주를 사시면 한국 주식도 조금 들어갑니다. 한국의 이머징 마켓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선진국, 미국 바깥의 선진국, 쉽게 해서 유럽도 들어갑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유럽에서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가 루비통 이런 거거든요. LVMH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 안에 그 ETF를 통해서 직접 아니면 ETF를 통해서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주시장이 이제 흔들거리고 그러면 이제 채권에 대한 관심이 또 늘어나는데 채권 이거 일일이 진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에 채권도 미국 채권, 전 세계 채권 이런 게 포함돼서 20%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AOA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냐 그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세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11월 들어서 시장 자체의 변동성도 조금 확대가 되고요. 그 안에서 종목별로도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내 포트폴리오 안에 편안하게 담아두면 좋을 법한 ETF 세 가지 종목들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번 한 주간에 대한 준비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이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휴장을 하루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보통 때보다 거래수가 상당히 짧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보면 월, 화, 수에서 거의 모든 거래가 끝납니다. 다시 한번 일정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미국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뭐 추석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 여하튼 미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가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아마 그 2019년 이후 최대의 아마 그 비행기 수요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추수감사절 목요일 날 당일은 휴장이라고 꼭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통상 미국은 금요일 날 휴장이 많았는데요. 이번엔 추수감사절은 목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목요일 날 휴장이 되겠고요. 이제 문제는 금요일인데 네. 금요일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쇼핑을 준비하실 텐데요. 금요일 날은 오후 1시까지만 열립니다. 오후 1시까지만 열리고 1시에 끝나서 없는데 문제는 다들 거의 노는 분위기 실제로 휴일은 아니면 다 휴일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한산하기 때문에 움직이더라도 거의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죠.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그렇지만 크게 없을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미 있는 거래일은 수요일 날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런 3일하고 반밖에 안 열리는 추수감사절 주간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1945년 이후 70년의 역사를 보면 0.6%가 주간 단위 올랐고요. 최근 20년만 보면 0.87%가 올라갔습니다. 0.87% 올라갔다면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월, 화, 수 그리고 금요일도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확률 상승 확률만 보면 수요일 날 올 확률이 67% 높네요. 네, 없고요. 특히 재미난 건 금요일 날은 이제 쉬어서 그런지 거래가 없다고 말씀 별로 없기 때문에 반반 정도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사이버 먼데이인데 그날은 또 71%로 더 상승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편안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하나 딱 올해 이번 주에 관심 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연준 의장 임명권이 아마 추수감사를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도가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증시 이벤트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TV를 통해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잠시 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 굿모닝 글로벌 공식 유튜브 채널 월가워즈에서 7시 10분부터 월가 스피드 브리핑 시간이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가장 중요했던 간밤 월가 이슈들만 20분 동안 압축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 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